안부하겠습니다. 문 정권이 엊그제는 삼성에 가서 이재용 두들기더니만 또 어제는 현대차를 방문해서 노조도 미래차 시대에 함께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가 좀 유리하면 온 사방에 다 두들겨 잡고 지가 많이 불리해지면 그때서 찾아가서 또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손을 내밀며 어깨를 두드립니다. 솔직히 철학도 비전도 가치도 없이 그때 지지율에 따라 기업이고 국민이고 모든 정책이고 그들의 그야말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저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짜서 조국을 빼고 일제 반격에 나서고 또 경제나 이런 문제에서 신경을 쓰는 척합니다. 지금 오늘 한은이 1.25%로 기준금리를 0.25 또 내렸습니다.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연말 2% 이상 성장 운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2.2 운운하죠. 그런데 IMF가 한국은 올해 2%라 했습니다. IMF도 차마 1%라고 말을 못하고 2%라 했는데요.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떨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1%대 성장으로 뚝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총선 전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겠죠. 중도에서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권을 반대하는 쪽이 2배가 더 됐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금요일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1.7% YTN 리얼미터에서 더 나왔다 그러고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갤럽 조사에서는 부산에서 한 주 전에 비해 12%나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7%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여건이 놀란 것은 중도층이 완전히 이반했는데 중도층에서 문에 대한 지지율이 33.5고 부정평가가 64.1이나 됐습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에서도 한국당이 32.8, 민주당의 28.5보다 앞섰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후 중도층에서 보수 정당이 좌파 정당을 앞선 것은 처음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아졌고 한국당의 비호감도는 떨어졌습니다. 김영준 교수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평화당 아류 등을 다 긁어 모아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범여건이 1이고 나머지 정당은 다 더해도 그 반밖에 안 되는 비리비리한 체제. 이게 전형적으로 일본의 자민당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프랑스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1당과 2당의 격차가 심하게 나서 솔직히 나머지 야당을 다 합쳐도 반도 안 되는 범여건에 그런 수준으로 끌고 가면서 총선 결과를 만들고 또 대선도 승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국 때문에 막 흔들리니까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수도권의 112석 중에서 82석, 67.2%,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평론을 할 때 TV에 나갔어. 지금 막판에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의변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180석, 200석 이야기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자, 수도권의 3% 이내로 결정된 게 14.8%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산층 이탈, 중도층 이탈이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조국을 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조국을 끌고 가게 되면 당내에서도 이반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문에
당의 장악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부터 총선까지 공천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국당이 지금 겨우 숨을 쉬었지만은 공수처와 패스트트랙 수사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김영준 교수는 보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조국을 빼고 곧바로 들이밀은 게 공수처법 통과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네 정당은 선거법만 해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공수처법은 통과시켜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오신환조차도 지금 선거법만 해주면 공수처법은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맹색이 개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정치인은 말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그야말로 지 이해관계 때문에 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도 좀 딜레마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선거법을 해주려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로 28개 지역이 없어질 건데, 없어지는 민주당 지역의 의원들이 불만이 폭발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호남에도 한 절반이라고 봐도 14~15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지지역구 없어지는데 반대하지요. 지지역구 떼가지고 무슨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주자는데 찬성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법 먼저 하고 선거법 나중에 하자니, 아니 외상은 못 믿겠다, 현금 박치기 하자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만 주면 몸을 아무데나 팔겠다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정치는 원칙, 가치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생방에서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지금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반대를 결의했는데요. 반대 결의 정도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공수처법에 나경원이, 황교안이가 목을 걸어라. 그래서 공수처법이 만약에 행여라도 날치기로 통과되고 한국당은 그걸 막다가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또 고발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통과시켜 준다면, 그때는 황교안, 나경원은 당 대표, 원내대표를 물러나고 정계 은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퇴가 아니라 강제 은퇴시켜야 되죠. 그래서 말로만 10월 항쟁을 하겠다, 장외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또 주말에도 집회하겠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공수처법을 어떻게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격하다가 죽도록 패다가 맞아가지고 KO 직전인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서 또 주먹을 휘두르면서 공격을 하고, 공격하던 사람이 맞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격을 또 해야지요. 문재인, 명재권 둘이 탄핵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은요, 이 사람은 지금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영장 발부 전담 판사로서 저렇게 아픈 걸 가장하고 조국 동생이 사기를 쳤는데 아픈 것이 영장 기각의 사유라고 넣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판사로서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아프지 않다는 게 입증된 친구입니다. 자, 이런 판사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에 좌우 대결이니 떠나서 누가 이롭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탄핵이 되겠느냐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 탄핵이 될 건가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지 탄핵이 실제로 되냐 안 되냐에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발의하고요. 그러고도 또 기각시키면 또 문재인이 잘못했을 또 발의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 그따위로 하다가는 자, 총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에 한국당이 더 많이 이기고 야당이 질이 멸렬해지면 그때 탄핵을 진짜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탄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풍인이 이런 여건이 걸어놓은 프레임에 말려서 그걸 의식하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부분이 확실하다면 탄핵 발의해야 되는데 국민 누가 봐도 문재인이 조국 개인과 그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세안한 거죠. 어떻게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게시타포 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지 밑에 게시타포 기구를 만들어서 고위공무원, 장차관부터 차관보 뭐 이런 고위공무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 고위청 또 법원의 고위청, 경찰 고위청들을 전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도요.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지 똘마니 공수처장한테 전화합니다. 아, 나 민정수석인데요. 저 한국당에 A 의원 좀 틀으세요. 저거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 두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게시타포, 민변에 무슨 전직 회장 정도 시키겠죠. 그 다음에 공수처의 검사들도 전부 민변 애들 갖다 넣어요. 아니 대통령이 지명해요. 이런 조직이 게시타포가 아니면 뭐가 게시타포입니까? 이 게시타포가 나치가 친위대 산하에 만드는 정치 경찰로 한마디로 히틀러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생들, 뭐 백장미 다니고 있었죠. 또 목사 같은 종교계, 그 본 해퍼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또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하는 사람들, 특히 파리부터 프랑스 전역에 레지스탕스가 많았고 네덜란드에도 많았지요. 그리고 또 탈출하는 포로들, 이런 것들을 전부 검문 검색하는 것이 게시타포입니다. 우리가 독일 2차 대전 전쟁 영화 보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딱 수상한 사람 찾아가서 아주 그 뭡니까? 버터 걸치고 가서 신분증 보자는 놈들이 다 게시타포예요. 자, 그래서 이 게시타포가 히틀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좀 초법적으로 탄압, 학살 등을 자행해서 나치 체제를 공포 분위기로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 소수민족부터 유대인, 노조, 교회, 자유주의자, 학생운동, 레지스탕스, 사회주의자 전부 이 게시타포가 다 색출하고 잡아놓고 했습니다. 심지어 파리에서도 게시타포가 이 운동장, 큰 운동장 안에 유대인 등을 가다 놓고 거의 학살하다시피 해서 통째로 죽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문재인 직할로 둬서 이제 그 조직이 검찰과 사법부, 경찰 등을 다 통제하고 또 고위공무원들 등을 다 통제해서 감사원, 국세청 등을 다 통제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을 마음대로 이런 조직들에 시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검사, 판사는 뒤져, 절마, 옷 벗기고 구속시켜. 이것까지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를 가져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움켜쥐고 그야말로 그런 이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정치인들, 국민들을 협박하고 공갈하도록 아주 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직을 떼준다, 뭐 경찰하고 구조조정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이런 사법 통치기구 시스템을 장악해서 겁을 주고 딱 약점을 걸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마디로 움직여서 정치인이고 주요 반대하는 리더고 다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수처 게시타포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독재의 게시타포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요.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죽었고요.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통과시켜주면 저런 인간들도 전부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돼. 어디 말을 긋다 이래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현재의 이 사법기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검찰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했지요.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상권력에 굽실거리는 경찰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버닝썬 윤규건 부실수사 또 최근에 청와대의 경찰의 협조, 경찰의 비굴한 행동 등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찰은 이건 그야말로 권력의 앞잡이 기구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경찰이 문재인이 영원할 줄 알고 문재인 밑에 붙어서 연명하고자 합니까? 진짜 나중에 경찰 조직을 전부 해체해버리는 법안이 나올 때 어떡할 겁니까? 지금 솔직히 자치경찰의 경찰 내부에서 거의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요. 검찰에서 정치적인 경찰대 놓은 일부 상층한테만 유리한 거지 일반 경찰들 중에 많은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자치경찰로 가야 돼요. 자치경찰이 그게 무슨 청원경찰 비슷하지 경찰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런데 경찰 조직의 상층부 일부는 정치적으로 국민의 존중을 받는 경찰 조직을 해체해서 정권에 갖다 붙어 먹으려고 합니까? 경찰 조직은 지금처럼 유지돼야지 자치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꼼수를 가진 문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 다시 원점에서 논의돼야 된다. 객관적으로. 제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된다. 지금은 정치적 꼼수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실수도 있지만 보수 쪽에서 봤을 때 이 사람만큼 역대 검찰총장 중에 권력에 맞서서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 조직 지키려고 싸운다? 저는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옛날에 잘잘못 따지지 말고요. 끝까지 윤석열 총장 이하 검찰이 버틸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지 거기에 옛날에 구닥다리 소리들 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당은요. 앞뒤 가리지 말고 문재인, 맹재근 탄핵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밀고 가는 과정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몸을 던져서 맞고 고발당하면 의원 전원 사퇴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보이콧하면 어떻게 하냐? 야당이 보이콧한 총선을 치를 수 있겠어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독재로 간다는 걸 알렸어요. 이 문 정권을 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신기자클럽에 의원 총사퇴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민주주의를 포기한 나라에서 정치하지 않겠다. 내년 총선도 보이콧하겠다. 너끼리 해 먹으라고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가 우리끼리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민정당, 전두환 민정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그냥 두겠습니까? 자, 황교안요. 강연 다니고 할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리세요.